신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민청학년에서 징역 살고 나오니까 안병무 박사님이 민청그룹 빵제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때 그래서 그걸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저녁을 우리 집에서 대접하고 처음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실제로 민, 한국의 민중신학이라는 거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학생운동의 경험과 도시산업선교의 경험을 수용해가지고 도시산업선교도 나중이고 직접적으로는 학생운동의 경험을 수용한 건데 학사단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활동 보고서를 듣고 신학자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민청학년 사건을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안병무 서남도 이분들이 만드는 거죠. 안병무 박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라오스 오클로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고, 그러고 어, 민중신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석방 석방자 환영 예배를 드렸는데 세문안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박형길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그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세문안 교회가 암만 그 민청학년 때 석방되는 흐름이 있는 것도 정세도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강단을 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석방 환영 예배를 드리니까 그 석방 환영 예배 드리던 그 흐름에 그 연이어서 선암동 교수님이 기독교 사상의 민중의 신학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기독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 운동을 하고 나서 평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한국 민주화 운동에 막대한 참여를 했잖아요. 막대한 투자를 한 셈이고 막대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평가론이 나온 적이 없어요.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평가라니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존경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평가를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첫째로 학생운동을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체계적으로 결합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회운동론이 없어요. 그리고 내 표현으로 뿌리를 못 만들었어요. 운동이 만들어질 때는 운동이, 운동을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사람이 모여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든 돈이든 간에 그 뿌리가 있지 않으면 모였다 흩어져요. 그럼 운동이 끝나는 거죠. 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뿌리를 만드는데 성공을 못했다. 그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뿌리라는 거는 크든 작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뿌리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면 그거는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기독교 운동인 한은 기독교에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와 사회 참여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왜 어떻게 결합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있어야 되고, 운동론으로 말하면은 운동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참여해야 된다는 당위론만 가지고는 운동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운동의 힘이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너지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 찾아내야 되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 디자인을 해내야 돼요. 제가 한국 YMCA 운동을 생각해 조금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는데, 한국 YMCA를 생각하면서 씨앗을 못 만들었다고 하는 비판을 하게 돼요. 굉장히 위대한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어서 그 운동을 계속 할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구조는 기독교적인 사상과 운동의 실천에 필요한 논리적인 구조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학생운동만 생각하고 학생운동 시절에 하는 그 시절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것이 그 당시에도 대중적으로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가도 뿌리가 내릴 수 있게 되기는 어렵죠. 그런 점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어요. 학생운동뿐만이 아니고, 학생운동이라는 것이, 기독학생운동은 기독교 사회운동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사회운동으로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독교 운동, 또 에큐메니칼 운동 열심히 했는데 조직 노선이 없어요. 이 세력들을 어떻게 담아서 갈 것이냐 하는 조직 노선이 없었다. 상정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지도력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었어요. 지도력도 없고 구조도 없고 하면은 기독 학생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어쩌다가 그 운동에 들어서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기가 99%의 가능성이 있는 운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다가 굉장히 헤매게 돼 있습니다. 헤매게 돼 있는데, 헤매다가 거치면은 그만큼 개인적으로 손실이죠. 그 다음에는 하다가 적당히 하고 그만두면은 운동이 안 되고, 기독 학생 운동이 기독교 사회 운동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기독 학생 운동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 운동이야 이 기독 학생 운동의 비전이기 때문에. 근데 비전을 만들려면은 한국의 기독 학생 운동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기독교 운동이 돼. 그 비전이 한 나라의 운동만으로도 못 만들어요. 근데 세계 기독교 운동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기독 학생 운동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길게 하기는 어렵고, 아시아 태평양 YMCA를 해보는데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는데, 세계 YMCA가 기독자를 떼자는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막은 것이 아시아 기독교예요. 아시아 YMCA예요. 아시아 YMCA 여기 있는 남부원 총장하고 지금 연맹 총장이 김영민 총장이 두 사람의 총장이 없었으면 못 막았어요. 아시아 기독교가 떼자는 거는 아시아의 기독교의
제가 아시아 기독교 나라들을 만나보니까 기독성이 아이덴티티가 강해요. 저는 그게 깜짝 놀래요. 그리고 아시아 기독교가 유일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 결의가 보류가 돼버렸어요. 지금 아시아 YMCA 회장이 말레이시아 스카 출신, 말레이시아 KS 셰프 출신, WS 셰프 출신인데,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한국 3.1 운동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영어로 그런 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고. 나는 요즘에 세계 기독교 YMCA 리더들을 만나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구상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세계 기독교 운동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하는 구상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냐 하면 한국의 기독학생 운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이 생기니까. 비전을 찾는 작업을 하느라고 나는 한 50년을 모색을 해온 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점차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거를 구상하고 다듬는 일을 같이 하려면은 굉장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사상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독학생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안 보니까 못 보니까 내가 잘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성은 요즘 어려운 거는 요즘 워낙 이 MZ 세대가 어렵잖아요. 그런 관심이 적은 세대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로 가는 쉬울 것이냐 어려울 것이냐 하는 건 잘 모르겠고 이거는 대중성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대중적인 대중적으로 기독교와 역사 참여,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겸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질 수 있다. 소수의 운동가들이 활동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대중적인 그것이 사회를 충분히 바꾸는 운동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대중적인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로 말하면은 기독교의 사회운동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그거는 새로운 모습을 계속 그려봐야 되는 일인데 나는 그것을 어, 그거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만 머물 거니까 역사에 대한 기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에 대한 기여를 못하면은 비참한 사회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교회도 원하는 꿈꾸는 바가 아니거든. 근데 단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속에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를 못 받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새로운 아시아를 꿈꿀 수 있지 않냐.
YMC가 아시아로 와서 아시아 YMC 본부가 한국으로 왔어요. 제주도에 왔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밥 한 끼 살 돈도 없으니까 얼마나 돈 벌 수 있는지 걱정돼요. 근데 아시아 YMC는 홍콩에 시작부터 홍콩에서 70년을 있다가 옮겨온 건데 지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아시아의 국가 중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상태죠.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로 생각하면은 아시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뭔가 비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짤막한 일화로 말씀 하나 더 드리면은 세계 YMCA 회장이 이번에 아시아 YMCA 본부가 발족하는 회의에 발족식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내가 그분을 서재필 박사의 독립공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서재필 박사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서재필 박사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근대화는 한국 근대화 시기에 기독교는 근대화와 동의어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러고 서재필 박사는 내가 오늘 기독학생 운동사라고 해서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만 있으면 시간만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서재필 박사는 협성회를 조직해가지고 협성회를 지도해서 최초의 기독학생회를 만드는 사람이죠. 기독학생 운동의 선구자인 셈인데 배제 학당의 YMCA가 나중에 공식으로 YMCA가 됐어요. 그 협성회가. 그래서 그거를 기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YMCA 운동이 그 정도로 위대한 운동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싹을 내리는 데는 뿌리를 내리는 데는 제대로 생각을 많이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음, 제가 마이크가 나오나? 네, 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거에 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제가 이 주일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1년에 전도를 50명을 했어요. 음, 그런데 내가 쭉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를 한다는 게 뭐냐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저한테 해석된 거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함석헌 선생의 글을 읽었는데, 그거는 그런 무슨 의식이 좀 있어서 그런 글을 읽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 제가 답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 뒤로는 보네프와 그리스도론의 굉장히
깊게 빠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론과 예언자적인 성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두고 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향이었는지는 내가 답을 잘 못하겠고, 내 생각에는 내 기억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데 담임 선생님이 함석근 선생을 이야기를 했어요. 함석근 선생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이 양반이 내가 59년도에 초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에 함석근 선생이 한복을 입고 그 명성은 전국적인 명사가 돼 있으니까 돼 있는데 뉴욕에 한복을 입고 뉴욕에 간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일로 한동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도인이냐 하고 질문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그걸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고 도산 선생에 대해서 존경하고 뭐 그랬는데 어디서 들어서 그렇겠죠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학교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하청 풍언을 가가와를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가가와 도요 있고. 도요 있고 네. 가가와 도요 있고가 그 빈민촌에 가서 떡을 열심히 떼주는데 떡을 떼주다가 부인을 열심히 떡을 떼주는 여자가 있길래 부인이 됐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 그 전부터는 역사에 대한 교육은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고 밥상에서 뭐 그런 정도로 밖에는 특별히 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상계가 싸우면서 탄압받을 때 장준환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서원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는 뭐 확실히 있었죠. 어릴 때 사상기를 통해서 본 함석헌, 장준하 이런 분들을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직접 만나고 대화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럼 내 생각에 어쨌든 그런 거에 큰 의미에서 그런 생각에 큰 의미의 영향은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3.1 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이다 하는 거는 알잖아요. 그런 게 기본 의식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내가 KS CF는 세문안 교회를 통해서 했고 나는 영향을 훌륭하다고 생각한 거는 서경석 씨고 그 운동가로서의 같은 추진력, 집요함 이런 것들, 그 열정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생각을 했었죠. 서영석 그 목사님은
66학번이라고 제가 영조각본. 예,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선배이셨네요. 예, 예, 그렇죠. 네. 이미 그런 글이 나왔어요. 그거를 한국민주화 운동사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신 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생각이 안 나네. 김정남 선생님이 아, 예. 김정남 선생님이 기묘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분은 기독교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일반인이죠. 그분이 남산부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묘하게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런 사실을 당연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 내가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이야기 안 했지만은 서중석 교수는 12.12가 개신교계 학생들의 주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는 썼어요. 이미 책에다가. 근데 그 정확히 그, 서중석 교수는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강인철 교수는 KSCF 학생들의 주동에 의해서 썼다고 했어요. 이야기의 제 포인트를 기독교 지난 7, 80년까지의 기독교 운동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다뤄볼 필요성에 대해서 그 평가의 논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그걸 위해서 그 대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거를 설정 파악하는데 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과거의 팩트들을 잃어서는 토론이 안 되겠지, 논의가 안 되겠지만은 평가의 논리들이 무엇일까 하는데 논의를 만들어서 그것이 앞으로의 그 가이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요즘에 기독교 민주운동 하면서 수십 명을 인터뷰를 해요. 지나온 민주운동에서 참여했던 거를 돌이켜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생산적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개신교는 굉장히 큰 손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는 중인데 이걸 어떻게 생산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논리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